안녕하세요. 전업투자자 주덕입니다. 저기 우리나라 전쟁 났나요? 지금, 아니, 갑자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전쟁이 날 분위기인 것 같아요. 중시만 보면은 정말 그 정도로, 할 말이 안 나오는 상황인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살짝 괴로운데, 왜냐면은, 저도 이번 달을 그래도 잘 매매를 해서, 단기 매매해서 수익 중이었는데, 오늘 괜히, 그러니까 원칙에도 맞지 않는, 괜히 쓸데없이 이런 매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괜히 지수를 저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수 레버리지를 조금 매매를 했다가 그 있는 수익마저 지금 좀 뱉어낸 상황이라서 마지막에 이번 달 마무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기분이 좀 안 좋고 그런 상황인데 매매할 종목을 또 보자니 또 보이지도 않고 뭘 해야 될지 괜히 이런 종목 저런 종목 괜히 건드렸다가 잠깐만 하면 마이너스 1% 2%는 그냥 사자마자 바로 보는 그런 좀 위험한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은 막 빨리 뭐 매매를 하고 싶은데 괜히 매매를 하면은 또 바로 손절로 이어지는 그런 위험한 시장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슈가 뭐가 있나, 우리나라 전쟁 난 것도 아닌데 도대체 뭐냐 했는데, 어제 FOMC도 파월에 그 연설을 했죠. 근데 사실상 그렇게까지 특별한 내용은 없었거든요. 우리가 기존에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내용이었고 3월달에 금리 인상을 한다 뭐 그런 내용이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많이 뺐으니까 이렇게 한번 기존에 있던 이야기를 꺼냄으로써 악재 소멸이라 그러죠. 그래서 악재 소멸로 어떻게 보면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시장은 저처럼 생각하는 개미들의 돈을 뺏어가기 위해서 악재 소멸이 아니라 여기서 한 번 더 세게 밀어주는, 물론 제가 봤을 땐 여기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영향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플러스 역시 반대 매매가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외국인이 현재 촬영 시간이 아직 장 마감 직전이거든요. 근데 1조 7천억 정도로 지금 순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때는 한 절반 정도는 최소한 절반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매도 물량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수량의 매도가 나오고 있고, 코스닥에서도 3,700억 매도면은 굉장히 큰 규모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투매를 유발하기에 굉장히 시장이 이렇게 체력이 약한 상태에서 이렇게 조금 매물이 나오니까 2,700까지도 다이렉트로 2,800에서 2,700이 하루 만에 왔는데, 여기서 또 하루 이틀 만에 바로 2,600이 왔습니다. 2,900, 3,000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놀다가 한번 하방으로 꺾이기 시작하니까 한 400포인트, 300포인트 빠지는 게 불과 일주일 만에 한 번에 빼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물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제는 좀 되돌림 파동이 좀 나올 만한 시점이지 않나. 이게 아직 우리가 모르고 있는 대단한 악재가 있지 않고서는 여기에서 다이렉트로 또 계속 뺀다? 제 기억으로는 코로나 때 재작년 3월에도 이렇게 다이렉트로 빼진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그때 하루에 8%도 빠지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되돌림 파동도 나와주고 그만큼 또 빠지고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좀 나와줬는데, 최근에는 정말 답답하게 반등 1%도 제대로 주지 않고 지수가 반등 1% 제대로 주지 않고 계속 연일 폭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대충 지지대를 보면, 차트에서 한번 보면은 코스피가 좀 많이 아래로 이제 열려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월봉으로 한번 보시면은 이제 20선이죠. 월봉에서 20선을 다이렉트로 뚫고 지금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이번 달만 코스피가 약 12% 정도 좀 하락을 한 상태예요. 3,000에서 2,600까지. 그리고 지지 라인을 봤을 때는 요 구간이죠. 요 구간의 고점을 한번 봤을 때는 대충 보면 요런 딱 지금 2,600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2,600 정도 요 구간. 그래서 요 구간에서는 일단 1타 지지 라인이 일단 될 것 같은데, 정말 선뜻 매매는 하기는 쉽진 않다. 근데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좀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 이런 구간에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충분히 좀 괜찮은 타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수는 오늘 장, 우리나라 장 이렇게 마감이 되고 나서 또 미국 장이 현재 나스닥 기준으로도 좀 꽤 빼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큰 하락이 마이너스 3%, 4% 이렇게 마감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나라 시장도 내일 개파락을 시작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때가 오히려 저는 더 단기 낙폭을 노리기에는 좀 개인적으로는 트레이딩 하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좀 노릴 것 같고, 여러분들은 뭐 이게 잘 모르시겠다 하신다면은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오히려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이제 손가락이 근질근질한 트레이더 분들은 아마 이런 구간을 또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않을까. 이거는 깨지더라도 한 번은 좀 해봐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이성을 잃었나? 약간 이런 생각.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약간 시장에서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신법 영상을 만들더니 내가 신법을 잘 유지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반쯤 좀 넋이 나가서 실수가 나오는 것도 있는데 일단 시장은 이렇게 다이렉트 빼서 좀 당황을 했습니다. 당황을 했는데 다시 돌이켜보면은 오히려 만약에 내일 더 빠져주거나 약간 요 정도만 유지가 된다고 해도 단기 기술적 반응 노리기에는 좀 괜찮은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멘탈 잡고 그래 큰 욕심만 내지 말고 비중은 크게는 하지는 못하되 그래도 트레이딩 관점에서 다시 한번 타점을 한번 잡아볼 만한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좀 정신이 좀 나가서 이런저런 두서없이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시장에서 제가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곧 또 다음 주에 설이잖아요. 그래서 월화 수를 우리나라 시장은 또 쉽니다. 그래갖고 참 오늘 내일 아마 매매를 쉬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일도 또 연휴 전이고 금요일이기도 하고 미국 증시도 안 좋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굳이 뭐 매매를 해야 될까 아니면 오버나잇을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쉬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내일은 또 거래 대금이 아마 확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생각하셔서 잘 마무리를 하셔서 설날은 좀 지금 시장 보고 있으면은 괴롭지만 명절만큼은 또 가족들에게 또 이런 스트레스를 전가할 수는 없잖아요. 주식시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우리 가족들, 아이들, 부모님한테 또 나도 모르게 또 예민해지면은 이렇게 명절 때 만났을 때 이렇게 좀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 수가 있거든요. 좀 그때만큼은 편안한 마음으로 가족들과 좀 함께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좀 최대한 너무 욕심내지 않고 오히려 이번 주는 무난하게 마무리를 좀 하고 2월부터 다시 으쌰으쌰 해서 마음을 다잡고 천천히 가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이제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좀 다잡고 있고요. 1월달은 누가 봐도 뭐 어려운 시장이었으니까 어느 정도 뭐 시장 대비 더 크게 손실이 났는가 아니면 시장 대비 손실은 손실이 돼 나름대로 선방을 했는가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앞으로도 2월달에도 더 좋은 매매를 하기 위해서 어떤 마인드와 또 어떤 기법들을 계속 공부를 해야 될까 이럴 때일수록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시장에 대해서 올라오는 이 감정들을 조금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비슷한 좀 감정들을 많이 느끼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2600 여기는 이거는 못 참지라고 생각하는데 네. 어쨌든 조심은 해야 되지만 이거는 정말 매력적인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한번 그거에 대한 결과도 나중에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1월에도 방망이만 짧게 잡고 원칙대로만 했다면 수익이 좀 괜찮았을 거예요. 그치 지금 수익 잘 내다가 마지막에 좀 뱉어냈잖아.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쓸데없이 지수 많이 빠졌다고 낙주 매매 들어갔다가 당한 거거든. 내가 잘하는 원칙의 매매에서 하지 않고 괜히 이런 데서 맞아서 항상 문제야.